지난달 그러니까 5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북한은 오물풍선 1000여 개를 남으로 살포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황당한 행위를 할까요? 북한은 남한에서 먼저 전단지를 뿌리며 인민들을 선동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죠. 이건 바로 우리나라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대북전단지는 지난 정부에서 살포가 금지됐었지만 법원이 표현의 자유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살포가 시작됐습니다. 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를 두고 또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니 지지한다, 찬성한다 하는 측과 왜 굳이 자극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느냐,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반대한다는 측 팽팽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지난 5월 10일에도 대북전단 30만 장, 또 USB 2,000개를 풍선 20개에 담아서 보낸 곳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만간 풍선을 또 보낼 계획이시라고요? 예, 이제 우리 앵커님이 이제 얘기하실 때 아주 조금 잘못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 대북전단금지법 더불어민주당에서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죠, 입법에서. 그래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드는데, 네. 일명 김여성 하명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네네. 얼마나 민족도 아니다, 8천만 민족도 아니다, 삼천리 금수강산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는 그 주적의 하명을 받아서 만든 게 대북전단금지법입니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기준에 맞춰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이나 나 개인이나 가장 먼저 준수하고 지켜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저는 헌법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라는 이제 대법원의 판결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양을 이번에는 계획하고 계세요? 그전에 이제 대북전단을 김여정 하명법인지 대북전단금지법 그 법 때문에 대북전단을 못 하고 있다가 네. 5월 10일 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10일에 했단 말씀은 아니고요. 최근에 그렇게 하셨단 말씀. 재작년 그 법이 있을 때도 예, 계속하셨죠? 감옥까지 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오면 또 보내고 끝까지 보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안 보낸 적도 없고. 예, 계속 보내신 거 알고. 그런 합법은 맞서야 되는 겁니다. 예, 대표님,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오물풍선이 온 후에 계획하고 계신 양은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을 넣어 보낼 생각이세요? 제가 참 이거 조금 좀 흥분했는데요. 네. 우리는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탈북자들이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대한민국을 온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나도 북한에 있을 때 조선노동당원이었고 김천 유니버시티 평양에서 제일 좋은 인공계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대학이었고요. 네. 거기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남조선은 미제 시민주의고 인간의 불모지이다. 예? 네. 그래서 우리 목숨 걸고 내가 대한민국 와 보니까 이것들이 다 거짓말 쳤네. 우리가 완벽하게 속해왔네. 이 사실과 진실을 두고 온 부모 형제들에게 진실 하나만이라도 편지로 말하자. 그게 우리 탈북자들의 사명과 의무이기도 하고요. 양심입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가? 예. 원래 국정 홍보처서 해야 되고요. 국군 심리전단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북전단지를 보내는 취지를 지금 먼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번에는 얼마나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그 계획을 좀 여쭈었어요. 전에도 갔습니다. 한 20-30만 장 준비했고요. 여기에는요. 네. 북에 요즘 오시는 탈북민들 이제 얘기 들으니까요. 네. 우리 2000년대 초에 나왔던 드라마 겨울연가. 지금 우리 젊은 20대라든가 MZ세대에는 그게 잘 그 문화에 맞지 않는데 아마 북한 분들은 아직도 그런 문화에 있으니까 겨울연가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네. 또 임영웅이 트로트를 좋아하거든요. 트로트. 나훈아라든가 요새 또 임영웅이 트로트 이런 걸 USB에 담아서 겨울연가라든가 임영웅의 트로트라든가 K-팝 이런 걸 담아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데 여기에다 오물하고 쓰레기를 부어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3년 기간에도요. 네. 미국 교포분들에게 호소해가지고 타이레놀 8,000통, 예, 비타민 C 5,000통, 마스크만 13만 장 보냈습니다. 네, 네. 여기에다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 위에 오물 뒤집어 씌운 저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이라는 그 우리 주적 김정은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 즉각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의 이 민간 단체들이 보낸 것은 물론 북한의 상황을 알리는 그런 대북 전단지도 있지만 거기에 약품을 실어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인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오물 쓰레기를 보낼 수 있느냐 이건 아예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지금 막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금 속고 계시는데요. 에드벌룬에 의해서 서로 전단 삐라를 보낸 역사가 이제는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100년 더 걸렸습니다. 예. 2차 대전 때 수십억 장의 서로 적측의 에드벌룬을 이용해서 삐라를 보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요. 60년대부터 2004년까지 수억 장의 대남풍선 또 대남전단 또 북한에서 보낸 그 대북전단 서로가 보냈습니다. 네. 또 2016년, 17년, 18년 3년 사이에도 이제 서로가 이제 대남 전단을 보냈고요. 예. 그런데 그 이제 에드벌룬 우한 삐라 삐라를 보낸 역사가 100년이 넘는 역사 기간 단 한 번도 여기에 오물 쓰레기를 보낸 역사는 없습니다. 북이든 남이든. 북이든 남이든 독일이든 무슨 1차 대전 때든 네. 2차 대전 때든 오물은 또 없다. 철이 장막에 들어섰던 동구권 서구권인 자유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네. 소련을 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도 서로 삐라를 수십억 장씩 보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랬고요. 우리 대한민국 참나 이게 정말 천한 말이 나가네. 이게 얼마나 우리 국민을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이 치욕과 모욕을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오물풍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대북 전단, 대남 전단 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오물풍선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북한의 행위가 잘 됐다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맞대응 형식으로 뭐를 띄워보내면 북한은 또 뭘 띄워보낼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서로를 자극하면서 가다가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득을 보는 게 없지 않겠느냐. 좀 서로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비겁한 사람들이 상상의 비약이네요. 그러면은 우리 수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국군 시민전단에서 수십억 장의 나도 북한에 있을 때 원산에서 대남 전단을 봤는데요. 예. 그래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수십억 장을 보냈는데 지난 수십 년간 네. 왜 유독 우리 탈북자들이 조금 보내는 거 우리는 뭐 돈도 없고 여기 와서 3D 업종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네. 예? 그런 분들이 정말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5,000원, 1,000원, 10,000원씩 모아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왜 유독 탈북민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에만 이렇게 비난하고 뭐 전쟁이 나느니 이 김정은이 선동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먹힙니까 이렇게 비겁한 일이다.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보십시오. 그 김정은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천안함을 폭침했지 연평도 백주 대낮에 포격하고 우리 군인들 발목 자르고 이게 바로 살인행위고 전쟁행위고 야만행위지.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밤에 조용히 북한에 우리 사실과 진실을 기다리는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해도 제대로 해야지. 예. 우리 국민이 머리에 폭탄을 뻗는 제1 주적하고 뭐 어디다 비교합니까? 예. 예컨대 겁먹은 똥개하고 라이언이 같습니까? 시골 촌탁하고 이글이 같으냐고. 예, 박상학 대표님 지금 많이 좀 분노하셨는데요. 조금만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지금 박상학 대표가 운영하시는 이제 자유북한 운동 연합 외에도 이렇게 그 풍선으로 대북 전단지를 보낸다든지 하는 활동을 하는 곳이 더 있습니까? 지금 없는 걸 통일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특히 6년 기간 대북 전단을 보내는 거는
70여 차례 그래서 대북전단을 원하는 건 오직 자유북한 운동이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군요. 그건 통일부하고 경찰하고 확인하십시오. 예. 다 탈북민들로 혹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성원들은 자유북한 100%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100% 탈북민들.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우에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던데 접경 지역의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좀 보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접경 지역 그것도 위선입니다. 접경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이상한 집회에 나올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 다니는데 농민들은 별 관심도 일단 없어요. 특정 이념을 가진 집단이 지금 특정 그 적정 지역 주민들을 이름을 걸고 선동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조용히 대북전단을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죄가 진실을 알리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공갈 협박치는 게 우리 자유북한 운동이나 박상학입니까? 김정은입니까? 우리 국민 머리에 쏘물 쓰레기를 쳐보는 김정은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게 항의해야죠. 만날 미사를 쏴야 되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비겁하고 좀 위선적인 행동이다. 상대를 잘 골라야지. 그 공갈 협박을 치고 우리 국민을 좀 무력으로 폭력으로 공갈 협박 치는 건 김정은이지. 알겠습니다. 박상학인가? 예, 그분들이 뭐 박상학 대표가 공갈 협박을 쳤다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그러면 DMZ 나가서 김정은이가 항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평화적 방법으로 우리 북한 동포들 진정으로 사랑하고 많이 도와줬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나 다 국민이고 세금으로부터 도와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오물과 또물 쓰레기를 쏟아부어. 우리 분노할 줄도 몰라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예, 박상학 대표님. 그 오물 쓰레기 풍선을 보낸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거는 분명하니까요.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먼저 연결해봤고 이번에는 대북전단 날리는 게 과연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 반대하는 쪽도 이어서 연결을 해보죠. 김창수 민주평통 전 사무처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사무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서 이제 그 박상학 대표는 왜 이 전단이 필요한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김창수 처장은 왜 반대하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번 북한의 대응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오랫동안 이런 것들은 검증되었고요. 대북 전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마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일상적으로 긴장과 대기를 고조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안함과 피해를 안겨다 줍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과거 여론조사 사례를 살펴보면은 압도적 다수의 주민들이 전단 살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피해를 주냐면은 우선은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제한을 줍니다. 접경 지역에 전단이 뿌려지고 할 경우에는 그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있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영농 활동을 하는데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 대한 규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활동의 자유로운 어떤 보장이 조금 제약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관광객들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인들이 굉장한 피로감에 빠집니다. 전단이 날아갈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군 당국에서 다 파악하고 전단을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시에 전단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또 북한이 과거 위협 사격을 한 적도 있으니까 우리 군이 비상 상태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인들이 이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가령 또 전단들이 대부분 또 북한으로 날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냈는데 우리 쪽에 떨어져요? 그렇죠. 우리 쪽에 떨어져서 우리 비무장지대에 풍선이 막 걸쳐 있기도 하고 그러면 또 우리 군인들이 가서 이걸 또 수거를 해야 되고요. 현재 이제 전단들이 과거에 우리 의정부가 우리 접경지역 도시에 떨어져서 슬레이트 지붕 위에 떨어져서 슬레이트 지붕을 폭파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접경 지역에 많이 떨어지는 게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북한으로 날아가는 것들이 또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통계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북한으로 풍선이 다 날아가지 않고 우리 쪽에 떨어지는 비율이 대체로 어느 정도로 되는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 비율은 이제 파악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측에 떨어지는 것들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그 편서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중간 지역에서 바람이 불면은 우리는 그 편서풍이 되게 이제 북서풍이 많이 붑니다. 북서쪽으로. 그래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그 기구를 띄웠을 경우에 풍선을 높이 띄웠을 경우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상 상태는 1년 내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서풍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남한 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과거에는 몇 년 전에 그 바다 거북의 이제 사체를 보니까 바다 거북 사체 내에서 그 대북 전단이 발견됐었어요. 대북 전단이 코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거북이 그걸 바다 거북이 사인으로 대북 전단으로 인한 어떤 장이 꼬였다 이렇게 이제 그 국립생태원에서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다 거북들이 그 대북 전단을 먹었다고요? 네,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전단이처럼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접경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도 피로도를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북한으로 가서 북한 주민들이 그거를 보고 얼마만큼 이 대북 전단의 내용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박상학 대표는 북한이 오물풍선 같은 이 인류 역사상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종류의 이 더러운 물질을 띄워 보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참을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걸 안 한다면 이건 비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을 우리에게 날려보냄으로 인해서 북한으로서는 우리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들이 북한은 국민 여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효과를 거두었을 거로 북한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북한이 오물을 날림으로써 이 국가의 행위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국가적인 국제적인 어떤 명예라든가 국가적인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대북 전단 이 오물을 뿌리는 야만적인 행위를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대북 전단 살포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역시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재발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정말 더러운 행위, 구질구질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열받긴 하지만 이미 그걸 보내는 행위로서 북한은 국제적인 위신, 여기가 정상국가 맞아?라는 의심을 국제사회로부터 불러일으키는 이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이런 오물을 날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국민들은 1%도 안 될 것이 아마 절대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왜 저러느냐 찬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맞대응으로 우리 단체들이 보내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도 얼마라고요? 우리가 맞대응으로 보내는 국민들의 여론도 제가 여론조사 해보면 압도적으로 우리의 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이 이번에 행위를 어떤 정당성을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북한에 대해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점을 북한은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앞서 박상학 대표는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 느끼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집회하는 것에 대해 아주 일부의 생각일 뿐이다. 특히 진짜 주민들은 거기서 지금 농사 짓느냐고 정신이 없으셔서 이 항의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부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항의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내에서 평화 활동이라든가 지역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항의하는 행동에 직접 나서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어떤 항의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나서는 거는 그걸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다수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서는 건 일부일지 몰라도 조사를 해보면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예.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 지방자치단체들도 여야 뭐 상관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 접경 지역의 불안을 유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네. 사무처장님. 사실 북한처럼 뭐 오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걸 보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약품도 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권 상황을 담은 내용만 담아서 보내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내용으로 보면은 수준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했다가 남한으로 떨어진 그 전단들이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단들 내용을 보면은 심지어 상당히 외설적인 내용, 북한의 지도자들을 모독하는 그런 외설적인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거를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쓰레기를 우리가 북한한테 보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오물을 보낸다. 북한은 이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낼 때는 우리도 이번에 북한에서 어떤 오물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대응을 하는 거는 우선은 폭파물 처리반하고 화생방 처리반에 가서 그 물품들을 수거를 합니다. 그럼 그 물품에 혹시나 폭탄물이 있을지 또는 화생방 물질이 있을지를 먼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날려보낼 때 그것이 무슨 뭐 생필품이라든가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북한은 순전히 오물덩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임영웅 씨의 노래가 담긴 USB 또 드라마 뭐 겨울연가 이런 게 담긴 USB를 보낸다고 하는데 USB 보내면 꽂아서 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전자제품 사용 현황은 되나요? 네, 뭐 북한에서도 그런 어떤 전자제품 사용이 이제 활발하게 가지고 USB 같은 것들은 사용해서 북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전단 풍선이 떨어져서 전단이라든가 USB가 북한에 떨어지면은 그 지역 일대는 전부 다 차단이 됩니다. 떨어지면 또 차단시켜요? 우리도 접근 금지? 우리처럼?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북한은 차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받아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뭐 USB를 꽂아서 들었는지 이런 여부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A 집에 떨어졌는데 옆집에서는 신고를 안 하면 옆집 사람들을 또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지역 주민들은 그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런 전단이라든가 USB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조사를 받기 때문에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역시 그런 북한 체제에 대해서 모욕적인 문구가 담겨져 있는 거라든가 또는 뭐 USB를 비롯한 여러 문건들, 여러 물품들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탈북민들의 증언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 대북 전단지 살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결론 문자로 보내주시죠.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창수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